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죠. 순직자와 전사자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가슴 한켠이 더 이렇게 뻥 뚫리고 또 허전하고 시리고 아프고 오히려 명절이라서 또 더 서럽고 제 남편이나 위동민 병장, 정수현 상병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네, 최기업 의장님, 이게 추석을 앞두고 네. 이 전사자 가족들, 순직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제 시간이 만들어졌겠죠? 아, 예, 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옛날 일제 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네. 예. 그리고 또 친일이라면 3대가 또 흥하게 살고, 그래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나라와 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생활과 복지를 해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 같고요. 특히 추석 앞두고 명절 때 그 전사자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특히 어머니들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이 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위로하고 또 모든 국민들과 함께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김정주 여사님이 우시네요. 네, 또 가족들에게 뭐 선물도 보내고 여러모로 잘 챙기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이제 제복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화재 순직한 소방관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뭐 장비라든지 또 어떤 다칠 경우에 다 자기 돈으로 이제 부상을 치료해야 되는 뭐 그런 현실들이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것 추석을 맞이해서 더욱더 이제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순직자와 또 K9 이번에 희생자들 최근에 어떤 희생된 분들을 이제 많이 모았어요. 그런 걸로 보면 일단 그런 분들 좀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좀 다독이는 흐뭇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선물도 같이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사회 보호 계층 또 국가 유공자 보훈 가족들에게 모두 선물을 보냈는데 농산물 선물 세트였어요. 올해도요.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이 농산물 세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담긴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역대 이제 대통령들의 선물이 보면 예전에 이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주로 멸치를 많이 하셨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본인 고향 신안에 있는 뭐 김이라든지 이런 걸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통 술 이걸 이제 굉장히 좀 선호를 하셨습니다. 네. 대통령마다 조금씩 스타일은 그렇죠.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이명박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면서 각국에서 특산물 이것들로 이제 중심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지역 감정이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서화합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또 이게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뭐 네 번째 지금 청와대 선물로 선택된 뭐 어떤 제품 이러면서 네. 예. 그 지역의 특산품들을 이제 선전함으로 해서 상당히 잘 팔려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이 특히 이번에 이제 각 지역의 중요한 이제 특산물도 선전한 것 같고 특히 이번에 보면 김영란법이 이제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통 술도 한 병을 넣으려고 했는데 왜 그건 없냐니까 이 5만 원에 맞춰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의 특산물, 이제 농산물만 이제 5가지로 예.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거 일부 야당 의원들이 돌려보내기도 했다는데 근데 사실 해당이 되지 않는 거군요.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이제 아마 돌려보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애국당 지금 대표로 있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본인은 모든 선물 다 돌려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대통령 선물을 그렇게 돌려보낸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수석 때 조홍천 의원이 왜 선물이 안 오냐 뭐 했다가 이제 예. 가는데 왜 또 그러냐 또 해서 예. 결국 선물 또 다시 이제 돌려보낸 경우도 네. 있습니다. 항상 예. 선물이 이렇게 말이 많군요. 저희가 뭐 앞서 잠깐 나갔지만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농산물 5종 세트. 아직 뭐 추석 선물 못 사신 분들은 이게 지역 뭐 산업을 살리는 일은 좋은 일이니까요. 심혈을 기울여서 또 고른 거지 않겠습니까? 네. 이 선물들을 또 이 유공자, 뭐 보훈 가족 등에게만 돌린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게도 보냈다고요. 이게 항상 전직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같이 선물을 보냅니까? 그게 지금까지 관행이었죠. 계속 그 옛날 그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도 다 보냈고 그래서 관행으로
보내신 거고 특히 국가유공자들한테는 보냈죠. 저도 5월 8일 옛날 DJ 때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예. 관행으로 계속 보냈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여러 가지로 감정이 교차하시고 그런 모양인데 오히려 지금 이명박 대통령한테 안 보내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보낸 거고 다른 뭐 큰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행으로 네. 지금까지 보낸 거.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내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선물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5.18 12, 11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죄를 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그건 이제 박탈됐지 않습니까? 네. 자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특히 보내지 않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네. 논란이 있었죠. 아마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이런 것도 불구하고 선물을 보낸 적도 예.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안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지지층의 여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원칙들을 이제 좀 고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박탈된 그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 보낸다는 건 그렇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사실 구치소에 계시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수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보내지 않은 것인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선물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인터넷 같은 데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긴 하지만 또 지금 수사 대상으로 계속 거론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또 보내가지고 MB 측에서는 뭐 병 주고 약 주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뭐 최 의장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안 보내면 더 이상하죠, 사실. 예. 왜냐하면 이건 뭐 진짜 수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의심을 사지 않습니까? 또 다른 메시지가 담긴 그렇죠.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또 의혹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러 네. 가지 지금 아직까지 의혹만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뭐 어떤 형사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제 아무래도 간 것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청와대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봤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대통령들이요 명절 때 되면 전통시장을 찾는 것 같아요. 이게 평가가 좋은가 봅니다. 대구 그 유명한 시장 있잖아요. 네. 이 전통시장이라는 게 마트나 이런 데하고 달라가지고 그 동네 토백이들이 주로 거기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언론도 중요하지만 이 입소문이 중요하거든요. 실제 이 언론을 조성한 건 입소문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믿는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소문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입소문의 진원지가 전통시장이에요. 여론 형성지가 전통시장이고 또 두 번째는 뭐 아시겠지만 대형마트, SSM 그다음에 편의점 이런 것들이 너무 난리보다 보니까 지금 전통시장 우리 상인들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그들한테 또 다른 우리 국민들도 좀 가서 좀 장 좀 보라고 그렇게 예. 좀 홍보하는 측면도 좀 있고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일이죠. 예. 네. 해야 되고요. 예전에 정통시장이 북적북적일 때는 사실 거기가 이제 그 여론 형성의 그렇죠.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 안타까운 게 많이들 이제 마트에 가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마트가 이제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보면 이제 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문제가 많이 또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마트와 이 전통시장이 상생을 함으로 해서 더 매출이 올랐다는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 때만 되면 사실 정치인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는데 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일회성이라든지 또 이렇게 전통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때만 되면 가서 그냥 악수만 하고 돌아오는데 사진 찍기용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그 전통시장 분들은 물론 뭐 와서 좋긴 하지만 또 그렇지만 이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실질적인 부분.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사실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네. 꼭 이때만 사실은 뭐 역사가고 전통시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물론 안 가는 것만 좋긴 하지만 예. 또 근본적인 또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해야 돼요. 네. 유통산업 발전. 그런 너무 실질적인 대형마트 위주로 부분들을, 법이 돼 있어요. 네, 네.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부분들로는요. 일일 교통통신론으로 하루를 보내겠다. 또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저런 걸 안 했거든요. 너무 안 했어요. 너무 가식적이다. 내가 뭐 제대로 국민들 해준 것도 오면서 악수만 하고 가는 게 위선적이라서 안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이 반성을 한 것 같아요. 만나면서 대통령이 악수했다는 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돼요. 두 번째는
피해 당사자들 또 이렇게 정책은 현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몸으로 저렇게 뛰시는 모습 아주 좋고요. 더 나아가서 또 추석 때 교통 체증이 되니까 통신을 하면서 여기는 어디 밀리고 어디 밀리고 그러면 국민들도 얼마나 듣겠어요. 그래서 또 자기 소통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그 추석 때 쉬지도 못 하시고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격려도 좀 되고 또 살짝 긴장도 좀 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추석 민심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과는 다르게 조금은 이 지지율 변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CG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평가가 65%인데요. 이게 불과 한 석 달 전만 해도 80%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게 한 20% 가까이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최근에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 사실 이 안보 위기를 이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 또 외교안보팀 내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또 뭐 아시겠지만 최근 문정인 특보의 뭐 발언 등이라든지, 뭐 아마 이런 것들에서 국민적 불안감을 좀 느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상황도 보면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 일단 추석 연휴 10일 정도 쉬지만 사실 이제 그 기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사실 많거든요. 네, 그렇죠. 뭐 가시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반도체 이 정도만 좋았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도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물론 대통령이 이제 박간에 국민들과 이제 어떤 친근한 그런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의 어떤 성과, 이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추석 이후에 사실 저는 좀 걱정되는 것들이 추석 민심이라는 게 사실은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뭐 어떤 최근에 적폐청산에 대한 문제들, 경제 문제들, 또 안보 문제들이 다 여기서 논의되고 다 이제 또 이제 흩어질 텐데, 과연 추석 이후의 민심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상승을 할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지금 이 하향 추세가 조금 더 깊이 갈 수 있다고 그럴 가능성 좀, 왜냐하면 지금 10월 10일 날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 아니겠습니까? 또 도발을 시작한다라면 또 여기에 또 영향을 받는 게 있겠고, 아무래도 그 이후의 민심이 더 저 관심이 갑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세계 나라 지도자들도 퇴임할 때 보면 제일 그 좋은 수준이 60%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실 그 취임 초기에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때문에 너무 오른 측면도 있고 빠지는 거품이 빠지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게 경제죠. 지금 사실은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자들, 그다음에 지금 대기업 현대자동차나 뭐 롯데마트도 심각하잖아요. 특히 명동 이런데 뭐 관광업계 아주 심각하고, 저는 이 사드 불안, 그다음에 안보 불안, 이걸로 해서 지금 경제가, 물론 정부 관계자는 올해도 3%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전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좀 협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 사실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5%는 뭐 오차 정도 되니까 또 뭐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뭐 정당별 지지율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소 하락한 45% 정도를 기록하는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여전히 1위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더불어민주당은 뭐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른 야당들의 어떤 지지도가 어떤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인데요. 특히 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바른정당도 지금 내분을 겪고 있고, 또 국민의당도 이제 안철수 대표 취임 이후에 근데 그럴 만한 컨벤션 효과를 크게 못 누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추석이 물론 뭐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도 좋습니다만은 야당 내부에서 좀 뭔가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아마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또 예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의 문제라든지, 바른정당의 어떤 내분의 방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그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제대로 봐야 될 것 같고, 좀 야당들이 이제 제대로 좀 견제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한 좀 의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추석 이후의 정계 개편 문제를 이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대선 패배한 지 144일 만에 당권 도전을 선언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명을 바꾼 것 말고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자유한국당과 왜 무슨 대의명분으로 합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특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외부 대한민국 걱정하는 분들이라면은 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결론은 당 차원의 한국당과 통합 추진은 없다.
자,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보니까 어제 자유한국당 중진들하고 바른정당 중진들을 모여서 통합 추진을 만들었어요. 네. 최고위원들도 참여하고. 또 어제 의총도 보니까 20명 의원 중에 자강파만 12명 참여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추석 후에 분당이라면 바른정당 분들이 기분 나쁠 거니까 탈당이 기정사실화되지 않겠는가. 탈당해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한국당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이제 유승민 또 우리 의원도 아무래도 한 분이라도 탈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빨리 선언을 해가지고 이쪽을 좀 추스리고 나가시는 분들 좀 이렇게 안 나가도록 이렇게 좀 그런 의도에서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그 비대위원장을 뽑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 내에서는 그 대주주예요. 경선하면 하나만 합니다. 누가 나와요. 김무성 의원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오게 하고 막은 건데 그리고 놓고 이제 11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으면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독자 탈당파들이 전당대회도 안 하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 있고 어제 진수희 의원은 울먹거리면서 알아서 혼자 가시라고 그런데 참 어려운 길이 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 탈당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런 흐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당이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물론 뭐 대다수는 받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만약 이런 분들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갔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 내 친박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국민적 따가운 시선도 있을 겁니다. 지금 또 지난번에 한번 1차 탈당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유승민 의원이 좀 뭔가 당에 통합을 해야 되는 일단 유승민 의원 생각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일단 좀 자강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실 이제 지금 바른정당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원내교섭단체가 안 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과연 바른정당이 소수 정당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추석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당대표로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했잖아요. 가능성은 높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가능성 높게 봅니다. 지금 일단 뭐 상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일단 아무래도 지금 사실 지방 조직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그 전당대회가 뭐 제대로 치러질지도 좀 의문이지만 뭐 유승민 의원이 뭐 되는 것은 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 것 같습니다. 오늘 김정숙 여사님 우시네요. 네, 또 가족들에게 뭐 선물도 보내고 여러모로 잘 챙기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이제 제복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화재 순직한 소방관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뭐 장비라든지 또 어떤 다칠 경우에 다 자기 돈으로 이제 부상을 치료해야 되는 뭐 그런 현실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추석을 맞이해서 더욱더 이제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순직자와 또 K9 이번에 희생자들 최근에 어떤 희생된 분들을 이제 많이 모았어요. 그런 걸로 보면 일단 그런 분들 좀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좀 다독이는 흐뭇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선물도 같이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사회 보호계층 또 국가유공자 보훈 가족들에게 모두 선물을 보냈는데 농산물 선물 세트였어요. 올해도요.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이 농산물 세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담긴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역대 이제 대통령들의 선물이 보면 예전에 이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주로 멸치를 많이 하셨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본인 고향 신안에 있는 뭐 김이라든지 이런 걸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통 술 이걸 이제 굉장히 좀 선호를 하셨습니다. 대통령마다 조금씩 스타일은 달랐네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이런 것도 불구하고 선물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안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지지층의 여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원칙들을 이제 좀 고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탈된 그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 보낸다는 건 그렇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사실 구치소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 뭐 수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보내지 않은 것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선물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인터넷 같은 데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긴 하지만 또 지금 수사 대상으로 계속 거론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보내가지고 MB 측에서는 뭐 병 주고 약 주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제 의장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안 보내면 더 이상하죠, 그렇죠. 사실. 예. 왜냐하면 이거 뭐 진짜 수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의심을 사지 않습니까? 또 다른 메시지가 담긴 그렇죠.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또 의혹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러 네. 가지 지금 아직까지 의혹만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뭐 어떤 형사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제 아무래도 간 것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청와대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봤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대통령들이요 명절 때 되면 전통시장을 찾는 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죠. 순직자와 전사자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가슴 한켠이 더 이렇게 뻥 뚫리고 또 허전하고 시리고 아프고 오히려 명절이라서 또 더 서럽고 제 남편이나 위동민 병장, 정수현 상병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네, 최기업 의장님. 이게 추석을 앞두고 네. 이 전사자 가족들, 순직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제 시간이 만들어졌겠죠? 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옛날 일제 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네. 예. 그리고 또 친일이라면 3대가 또 흥하게 살고 그래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나라와 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생활과 복지를 해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 같고요. 특히 추석 앞두고 명절 때 그 전사자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특히 어머니들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위로하고 또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이명박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오면서 각국에서 특산물 이것들로 이제 중심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지역 감정이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서화합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또 이게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뭐 네 번째 지금 청와대 선물로 선택된 뭐 어떤 제품 이러면서 네. 예. 그 지역의 특산품들을 이제 선전함으로 해서 상당히 잘 팔려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이 특히 이번에 이제 각 지역의 중요한 이제 특산물도 선전한 것 같고 특히 이번에 보면 김영란법이 이제 발효가 됐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통 술도 한 병을 넣으려고 했는데 왜 그건 없냐니까 이 5만 원에 맞춰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의 특산물, 이제 농산물만 이제 5가지로 예.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거 일부 야당 의원들이 돌려보내기도 했다는데 근데 사실 해당이 되지 않는 거군요.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이제 아마 돌려보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애국당 지금 대표로 있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본인은 모든 선물 다 돌려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대통령 선물을 그렇게 돌려보낸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수석대 조홍천 의원이 왜 선물이 안 오냐 뭐 했다가 이제 예. 가는데 왜 또 그러냐 또 해서 예. 결국 선물 또 다시 이제 돌려보낸 경우도 네. 있습니다. 항상 예. 선물이 이렇게 말이 많군요. 저희가 뭐 앞서 잠깐 나갔지만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농산물 5종 세트. 아직 뭐 추석 선물 못 사신 분들은 이게 지역 뭐 산업을 살리는 일은 좋은 일이니까요. 심혈을 기울여서 또 고른 거지 않겠습니까? 네. 이 선물들을 또 이 유공자, 뭐 보훈 가족 등에게만 돌린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게도 보냈다고요. 이게 항상 전직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같이 선물을 보냅니까? 그게 지금까지 관행이었죠. 계속 그 옛날 그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도 다 보냈고 그래서 관행으로 보내신 거고 특히 국가유공자들한테는 보냈죠. 저도 5.18이라 옛날 DJ 때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예. 관행으로 계속 보냈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여러 가지로 감정이 교차하시고 그런 모양인데 오히려 지금 이명박 대통령한테 안 보내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보낸 거고 다른 뭐 큰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행으로 네. 지금까지 보낸 거. 네. 전두환 대통령이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내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선물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5.18, 12.12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죄를 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그건 이제 박탈됐지 않습니까? 네. 자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고려해서 특히 보내지 않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네. 논란이 있었죠. 아마